큰 공동체 지혜 2권 제22장 돈. 돈은 사람들 대부분이 마음속에 품는 주제이다. 돈은 당신이 삶에서 더 중요하고 규모 있는 어떤 것을 하려고 할 때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주제이다. 그렇다면 돈이란 무엇인가? 우선 다른 모든 것과 마찬가지로 당신은 돈이라는 자원과 새로운 관계를 맺고 자원으로서 돈을 다루는 법을 배워야 한다. 자신과 새로운 관계를 맺고 삶과 새로운 관계를 맺으려면 당신은 세상에서 현실적인 삶을 형성하는데 중요하고 구체적인 다양한 요소들과 당신의 관계, 즉 사랑과의 관계, 친구들과의 관계, 마음과 몸과의 관계, 돈과의 관계 등을 재평가해야 한다. 돈은 당신 삶의 현실이므로 당신은 돈에서 벗어날 수 없다. 당신이 아주 금욕적인 삶을 산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어느 정도는 돈과 씨름해야 할 것이다. 돈은 당신 삶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돈은 그 자체로 문제를 야기하며 그 문제 대부분은 당신이 피할 수 있으나 일부는 피할 수 없다. 돈은 사람들이 큰 의미와 중요성을 부여하는 자원이다. 그래서 돈은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돈을 사용하는 데 있다. 여기서 당신은 자신의 동기, 본성, 준비 상태를 살펴보아야 한다. 돈에 대한 당신의 동기는 당신이 돈을 어떻게 인식하고 돈에 어떤 가치를 부여하고 삶의 우선순위에서 돈을 어디에 두고 돈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를 결정할 것이다. 당신의 본성은 당신의 성향을 결정할 것이고 당신이 돈을 인식하는 방식, 돈이 당신의 삶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에 상당히 영향을 끼칠 것이다. 당신의 준비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당신의 준비가 당신이 이 자원을 다루는데 얼마나 성숙한지, 이 자원을 어떻게,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려고 하는지를 결정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당신의 동기가 있고, 당신의 본성이 있고, 당신의 준비가 있다. 당신이 앞길에서 더 준비되고 더 진보할수록 당신은 돈을 더 자원으로 사용하지, 자신의 생존이나 안녕을 튼튼히 하려고 하거나 사회에서 당신 지위를 확립하거나 다른 사람보다 더 득을 보고자 돈을 이용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동기로 돌아온다. 돈에 대해 생각해 보려면 당신은 자신을 바라보고 매우 중요한 몇 가지 질문을 해야 한다. 사실 당신은 결국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해야 할 것이다. 나는 왜 이곳에 왔는가? 나는 무엇에 봉사하는가? 나는 무엇을 베풀어야 하는가? 나는 무엇을 전하고 싶은가? 자기 삶에 대한 이 근본적인 질문들을 할 때까지는 당신은 여러 가지 뒤섞인 이유로 돈을 사용할 것이며 이때 돈에 대한 인식과 이해가 매우 혼란스러울 수 있고 때로는 모순될 수도 있다. 당신은 돈을 생존하기 위해 쓸 수도 있고 즐거움을 얻는 데 쓸 수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 감명을 주는 데 쓸 수도 있고 어떤 것을 구입하거나 없애는 데 쓸 수도 있다. 돈은 당신의 동기를 뒷받침하는 자원이며 당신이 소중히 여기는 것을 드러내 보여준다. 어떤 사람들은 돈의 의미와 가치를 대단한 것으로 주장한다. 어떤 사람들은 돈을 사악한 것, 사람을 타락하게 하거나 잘못된 길로 빠지게 하는 것, 위험하고 불행한 상황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돈을 완전히 부정한다. 돈에 마법의 힘을 부여하는 사람도 있고 악마의 힘을 부여하는 사람도 있다. 돈을 신성한 것으로 여기는 사람도 있고 사람들의 행복과 성실성을 타락하게만 할 뿐인 것으로 여기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돈은 문제가 아니다.
왜냐하면 돈은 단지 쓰는 사람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과 삶에서 하고자 하는 것을 이행하는데 전달 수단일 뿐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바로 그 사람의 본성과 성숙함이 그 사람의 동기를 결정하고 그 사람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결정한다. 돈은 자신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에 쓰일 것이다. 따라서 적어도 당신만은 돈을 중립적인 것으로 여기는 것이 현명하다. 여기서 당신은 자신이 돈에 어떤 가치를 부여하는지 이해해야 한다. 단순히 돈은 중립적이다 라고 주장만 해서는 안 된다. 당신은 현재 자신이 돈을 어떻게 보는지를 이해해야 하고 이전에 돈에 부여한 중요성을 철회하고 돈을 다양한 목적에 사용할 수 있는 중요한 자원으로 인식하면서 이 관점을 바꾸려고 해야 한다.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이 계속해서 돈에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고 신적이든 악마적이든 큰 힘을 부여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당신이 돈을 중립적인 것으로 생각하더라도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인식하고 매우 신중하게 주의를 기울여 돈을 다루어야 할 것이다. 돈은 세상에서 힘을 상징한다. 돈은 많은 생명을 앗아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다. 그러므로 설사 마침내 돈과의 관계를 진정으로 이해하게 되었다고 여기더라도 당신은 여전히 세상에서 매우 신중하게 돈을 다루어야 할 것이다. 돈은 중요한 자원이다. 왜냐하면 돈은 가치 있는 많은 일을 성취하는데 원동력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돈이 무의미하거나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 다시 말하지만 돈이 누구의 손에 있고 어떤 목적에 쓰이고 어떤 가치를 보여주는지가 중요한 고려 사항이다. 당신은 어떤 것을 성취하려면 돈이 필요할 것이고 먹고 살아가려면 돈이 필요할 것이다. 왜냐하면 돈은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을 전달하는 수단이기 때문이다. 돈은 주고받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돈을 말할 때 우리는 돈에 부여된 많은 의미, 즉 엄청난 두려움, 오해, 욕망, 야심 등으로 가득 찬 매우 혼란스럽고 뒤엉킨 주제를 다룬다. 이처럼 돈과 관련하여 뒤엉켜 있는 것 가운데 어떤 것은 인지하고 알아볼 수 있지만 어떤 것은 비밀스럽고 한 개인이 알 수 없게 영향력을 행사한다. 돈은 간단한 주제가 아니다. 여러 면에서 돈은 마음의 혼란을 나타내며 이 혼란은 세상의 많은 고통과 불행의 원인이자 자연스러운 부산물이다. 이 혼란은 사람들이 암 없이 사는 결과이다. 우리는 돈과 당신의 관계를 말할 때 당신 삶의 상황을 말한다. 우리는 당신의 동기를 말하며 그 동기는 당신이 소중히 여기는 것과 하려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모든 것은 당신이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신의 안녕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당신이 직접 삶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에 기반을 두고 있다. 그래서 돈에 대해 말할 때 우리는 가장 깊은 방식으로 당신에 대해 말한다. 돈과 당신의 관계를 재평가하는 것은 자신을 분석하고 성찰하는 과정이다. 만약 이 과정을 비난 없이 가능한 한 객관적으로 해낼 수 있다면 당신은 큰 통찰력을 얻을 수 있고 중요한 이해를 할 수 있다. 그리하여 당신 자신은 물론 당신에게 접근하는 다른 사람들을 훨씬 더 현명하게 대할 수 있고 돈과 같은 삶의 필수 자원을 훨씬 더 현명하게 다룰 수 있을 것이다. 이제 돈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몇 가지 일반적인 개념을 알려주겠다. 여기서 출발점은 돈과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것이다. 그러려면 현재 당신이 돈에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 알아야 한다.
이것을 알려면 매우 정직한 평가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당신은 자신이 실제로 돈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는지 알아야 한다. 즉, 돈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싶은지, 또는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한다고 생각하는지가 아니라 실제로 돈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는지 알아야 한다. 만약 돈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감이 있다면 이것을 인정해야 한다. 돈에 탐욕스럽거나 이기적이라면 이것을 인정해야 한다. 돈이 너무 강력하거나 너무 혼란스럽다고 생각하면서 당신이 돈을 피하고 다루고 싶지 않으면 이것을 인정해야 한다. 여기서 현실적인 출발점이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나아갈 수 없다. 당신은 자신의 현재 위치를 알고 이것을 출발점으로 삼지 않으면 어떤 것도 재평가할 수 없다. 사람들 대부분에게는 돈이 너무 많거나 너무 적은 것이 좋지 않다. 돈은 자원이라는 사실을 명심하라. 만약 돈이 너무 적으면 당신은 항상 돈이 필요하게 되고 돈은 당신 삶에서 너무 큰 의미를 갖게 된다. 만약 돈이 너무 많으면 당신은 돈을 보호하고 관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서 돈을 지키는데 삶을 소비한다. 실제로 이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이 돈에 접근하는 것은 지속적인 방해이고 당신 삶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으며 돈이 없을 때보다 훨씬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부자는 일반적으로 돈과의 관계에 지배를 받는다. 그렇지만 가난한 사람도 돈과의 관계에 지배를 받는다. 여기에서는 의미 있는 균형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중요하다. 얼마나 있으면 충분한가? 어느 정도 돈을 소유해야 돈이 지배적인 영향을 주지 않고 유용한 자원이 될 수 있는가? 여기서 당신은 자신이 원하는 것보다는 아는 것을 알아내야 한다. 만약 당신이 아는 것을 따를 수 있다면 이때 당신은 진정한 통찰력을 얻고 돈과의 관계에서도 균형을 이룰 것이다. 여기서 당신이 원하는 것은 항상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초과할 것이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 대부분은 현재 어떤 것을 잃을지 모른다는 두려움, 과거에 잃은 경험, 미래에 잃을 것에 대한 불안에 기반을 둔다. 그들은 자신의 암, 자아의식, 정직함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삶의 냉혹한 현실에서 자신을 보호하고 싶어 한다. 그러므로 자문해 보아야 할 첫째 근본적인 물음은 이 순간 돈과의 관계에서 나는 어디에 있는가?이다. 이 물음에 답하려면 당신은 자신의 과거 경험을 재검토해야 하고 가능한 한 객관적으로 자신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 여기서 당신은 나는 돈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가? 돈은 나에게 어떤 목적으로 쓰이는가? 어떻게 하면 나는 돈을 나에게 도움이 되고 세상에 공헌하는 데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가? 라고 자문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것은 모두 나는 지금 이 순간 돈과의 관계에서 어디에 있는가? 라는 질문의 일부이다. 자문해 보아야 할 둘째 중요한 물음은 실제로 나에게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한가이다. 이 물음에 효과적으로 대답할 수 있으려면 당신은 내면에서 아는 것을 깊이 감지하고 경험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자신이 원하는 것에 따라 답이 좌우될 것이고 다시 한번 자신의 욕망에 기반을 둔 목표와 기대를 성취하려고 할 것이며 이 욕망으로 다시 한번 돈과 잘못된 관계를 형성할 것이다. 얼마나 있어야 충분한가? 이 물음을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면 당신은 셋째 중요한 질문인 나는 무엇을 성취하려고 하는가로 넘어가야 한다. 물론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물음이며 실제로 필수 질문 중 하나이다.
나는 무엇을 성취하려고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당신에게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하고 당신이 돈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결정할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서 진정한 공헌을 하는데 거의 돈이 필요하지 않으며 단지 그들이 살아갈 정도의 돈, 즉 음식, 주거, 옷, 약간의 여가 생활, 미래에 대한 약간의 대비 등에 필요한 돈이면 충분하다. 그들에게는 많은 돈이 필요하지 않다. 어떤 사람들은 더 많은 돈이 필요할 것이다. 어쩌면 그들은 가족을 부양할 수도 있고 어떤 사업을 시작할 수도 있으며 세상에서 중요한 어떤 것을 지지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 이때는 더 많은 돈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부양해야 하거나 자신의 사업체를 준비해야 하거나 세상에서 어떤 것을 지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필요한 것의 영역은 상당히 다양할 수 있다. 만약 어떤 임무나 지지 활동을 후원하는 삶의 중요한 활동을 위해 돈을 모으려고 하면 당신은 개인적으로 필요한 돈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이 필요할 수도 있으나 여전히 돈이 거추장스러운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돈에 대한 개인적 필요성은 매우 다양하며 심지어 현실적이고 진실한 삶을 사는 법을 배우는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이다. 나는 무엇을 성취하려고 하는가? 라는 질문을 할 때 당신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발전하고 변하는 것임을 항상 깨달아야 한다. 하지만 당신의 답은 당신이 그 답에 의존하여 기준점으로 쓸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견고해야 한다. 그 답이 당신 삶의 과정을 거치며 진화하고 변할 때조차도 기반이 되어야 한다. 그 답은 단순한 추측이나 희망적인 환상이나 거창한 개인적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며 매우 견고한 어떤 것이어야 한다. 다시 말하지만 당신은 현재 자신이 있는 곳을 평가해야 한다. 만약 당신이 자신의 능력과 현재 준비를 훨씬 뛰어넘는 것을 하려고 정한다면 성취하려고 하는 것에 대한 평가는 자신에게 유용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당신이 지금 있는 곳과 하는 것을 반영해야 한다. 어쩌면 당신은 자신이 이해하는 큰 것을 향해 일하고 있거나 종종 그렇듯이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것을 향해 일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당신은 여전히 지금 당신이 있는 곳에 있고 당신에게는 지금 삶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있다. 당신이 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 것들, 즉 그중 일부는 당신이 하고 있고 일부는 무시하거나 부정하는 것들이 바로 지금 당신이 해야 하는 것들이다. 따라서 이것은 미래만이 답할 수 있는 궁극적인 질문이 아니라 지금 해야 할 실질적인 질문이다. 당신이 무엇을 성취해야 하는지 알아내는 것은 자신의 동기가 무엇인지 알아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 이해를 바탕으로 동기를 재창조한다면 돈과 자신의 관계를 재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사람들에게는 항상 동기가 있지만 자신이 만든 것에 책임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들은 단지 주변 환경에서 오는 동기를 받아들일 뿐이고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는 문화적 가치관에서 오는 동기를 받아들이며 남들이 생각하고 원하는 것, 되고자 하고 하고자 하며 가지려고 하는 것 등을 따라간다. 여기서 당신은 아는 것과 자신에게 진짜인 것을 바탕으로 자신에 대한 정의를 다시 세울 기회를 얻게 된다. 돈은 목적을 달성하는 데 돕는 자원이다. 돈이 봉사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당신은 세상을 살아가려면 돈이 필요하다고 말할지도 모른다. 먹어야 하고 집이 있어야 하고 옷을 입어야 한다. 하지만 이것은 사람들이 돈을 벌고 지키고 소비하는 데 투자하고 참여하는 것을 대부분 설명하지 못한다.
당신은 단순한 삶을 살고 충분히 먹고 적절한 집에 살고 좋은 옷을 입으면서도 약간의 여유를 가질 수 있다. 전 세계 사람들은 당신보다 훨씬 적은 돈으로 살아가고 있으며 그들 중 상당수는 이것에 고통받지 않는다. 하지만 당신이 지금보다 더 많은 것으로 살아가기를 원할 때 그것은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갖고 더 많은 것을 얻는데 역점을 두게 되고 당신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지켜야 하고 유지해야 한다고 느낀다. 그렇게 하려면 점점 더 많은 돈이 필요하다. 그래서 더 많이 갖는 것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돈은 당신에게 더 크고 어두운 부담과 그림자가 된다. 심지어 부자들도 때로는 재정적으로 거의 유지할 수 없다고 느낀다. 그들은 지출이 너무 많아 더 열심히 일해야 하고 돈을 지키기 위해 더 많은 시간을 써야 하며 그 돈을 투자하고 안전하게 지키고 잃거나 새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더 많은 시간을 써야 한다. 하지만 순수한 생계와 생존만을 위해서는 돈이 거의 필요하지 않다. 이것은 생각해보면 명백하지만 당신은 나는 그렇게 단순한 삶을 살면 행복하지 않을 것 같다 라고 말할 수도 있다. 많은 사람이 그렇게 말할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살면 왜 안 되는가? 당신은 무엇을 성취하려고 하는가? 당신은 단순히 더 편안하고 더 많은 개인적 취미를 갖고 더 많은 놀거리를 갖고 더 큰 집, 더 좋은 집, 더 많은 옷 등 항상 또 더 가지고 싶은가? 이때 돈은 당신에게 큰 부담이 되고 당신은 돈을 객관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그것은 당신이 세상에 온 이유, 즉 당신이 정말로 성취하려고 하는 것과 거의 관련이 없을지도 모르는 일련의 욕망, 야심, 스스로 부과한 요구 사항들을 충족시키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돈과의 관계에서 열광했다가 냉담해지며 변덕스럽다. 그들은 돈에 열광하고 돈을 갖고 싶어 한다. 그래서 돈을 벌려고 할 것이고 안전하게 지키려고 할 것이며 많은 돈을 버는데 힘을 쓸 것이다. 그들은 그들 뜻대로 되리라 확신할 것이며 모든 것이 계산되어 있다. 그러고 나서 그 투자에 점점 더 많은 관심, 에너지, 초점, 건강, 시간이 낭비된다는 것을 시간이 흐르면서 깨닫기 시작한다. 돈은 그들의 관계를 무너뜨리고 그들의 초점과 우선순위를 지배한다. 그러고 나면 그들은 나는 아주 다른 방식으로 살 거야 라고 말하며 돈을 외면한다. 그래서 돈 없이 살려고 하거나 돈을 부정한다. 그러나 이것은 자신이 중독된 어떤 것과 자신의 위치를 바꾸려는 방식이다. 중독에 빠진 사람의 행동을 보라. 그들은 중독에 빠져들다가 다시 벗어나려고 한다. 그들은 온갖 이유와 정당성을 내세우며 중독에 빠져들고 그런 다음 중독을 거부하고 중독에서 벗어나겠다고 주장한다. 그러고 나서 나는 안 돼. 굳이 꼭 해야 해? 라고 말한다. 그리고 다시 중독에 빠져든다. 돈은 도구이다. 기본적으로 생존에 필요한 것을 충족하는 것 넘어서도 돈은 도구이다. 돈이 어떤 목적에 쓰이는가? 당신은 돈으로 무엇을 성취하려고 하는가? 여기서 당신은 자신의 목표와 우선순위와 가치관만을 보아서는 안 되며 세상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도 보아야 한다. 만약 당신이 삶의 큰 목적을 진심으로 실현하고자 하면 자신만을 생각하지 말라. 당신 자신과 세상을 생각하라. 세상이 나는 이것이 필요하고 이것이 필요하며 이것이 필요하다 라고 말한다. 당신은 그중 어떤 것을 충족시킬 수 있는가? 실제로 자신이 원하는 것과
원하지 않는 것에 대한 중독. 즉, 자기도취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세상에 실제로 필요한 것과 세상의 고통을 인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은 때때로 매우 불편한 자각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 당신이 원하는 것, 당신에게 있어야 하는 것 등 이 온갖 것과 관련해 당신이 살고 있는 이 꿈의 상태에서 깨어나도록 당신을 흔드는 매우 강력한 일이 당신에게 일어나거나 아니면 당신에게 필요한 것보다 훨씬 더 현실적이고 정말로 필요한 것이 있는 사람과 관계를 맺게 되어 이 안개에서 벗어나도록 당신을 흔들어 깨우는 것이 필요하다. 이 꿈의 상태는 실제로 일종의 중독 상태이다. 예를 들어 당신이 마음에 드는 물건이나 새 옷장이나 새 차를 사려고 숙고하다가 음식을 살 돈이 필요하거나 의료 문제가 있는데 재정 자원이 없어 치료를 못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당신에게 필요한 것보다 훨씬 더 합리적이고 현실적이며 강렬할 것이다. 당신은 사소한 일에 큰 돈을 쓰며 그들은 기본적이고 중요한 일에 돈이 필요하다. 이런 삶을 만나야 당신은 자기도취에서 벗어날 수 있고 자신이 베풀어야 할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자기만족에만 빠져 있는 사람들은 매우 불행하고 매우 쫓기며 너무 중독되어 있어서 그들이 아름다움, 권력, 영향력, 세련미를 보여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인간으로서 그들은 정말 한심하다. 그들은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진정한 가치가 있는 어떤 것을 내줄 수 없는 것에 투자했다. 여기서 문제는 돈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다. 문제는 돈이 정말 필요한 것에 쓰이는가? 돈이 유용한 자원인가? 이다. 당신의 사회를 보라. 젊은이들은 재미와 놀이를 위해 돈을 원한다. 노인들은 많은 의료비를 충당하기 위해 돈이 필요하고 돈에 여유가 있다면 더 많은 재미와 놀이를 위해 돈이 필요하다. 이 모든 역점이 재미와 놀이에 있다. 그래서 우리는 돈을 다룰 때 목적도 다룬다. 목적을 다룰 때 우리는 사람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과 사람들이 아는 것도 다룬다. 사람들을 진정으로 삶과 결합하도록 데려가는 것. 그들이 어떤 것에 공헌하고 가치 있는 어떤 것을 베풀고 중요한 유산을 남기기 위해 이곳에 왔다는 인식을 새롭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강조점이다. 이것이 강조되지 않는 한 돈은 해결책이 아니라 문제가 될 것이다. 돈은 신이나 악마가 되거나 저주나 축복이 될 것이다. 돈은 마법과 신비로운 힘으로 물들 것이고 사람들은 돈이 무엇이고 돈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대단히 혼란스러울 것이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적다. 세상에 필요한 것은 많다. 이것을 깨닫게 되면 당신은 베푸는 위치, 자신이 무엇을 베풀어야 하는지 아는 위치에 있을 것이다. 당신에게서 베풀고자 하는 마음이 나올 것이다. 당신은 삶을 살아가면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는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가? 라고 묻기보다는 세상을 바라보며 나는 이것을 할 수 없지만 저것은 할 수 있다. 여기서 도울 수 있을 것 같다. 나는 여기서 의미 있는 어떤 것을 할 수 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된다. 진정한 영성을 경험하고 싶은가? 의미 있는 관계를 맺고 싶은가? 삶에서 방향 감각을 얻고 싶은가? 자신의 가치를 느끼고 싶은가? 그렇다면 공헌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마음의 병은 자기도취에서 비롯되고 이기심에서 비롯된다. 돈이 여기에 쓰일 때 돈은 고통의 일부이다.
주위를 둘러보기만 하면 이것의 신뢰를 무수히 많이 볼 수 있다. 모든 사람이 더 많이 가지려고 노력하지만 그들은 비참함을 느끼고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하고 다른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을 두려워하고 고요를 두려워하고 침묵을 두려워하고 친밀감을 두려워하고 합리적으로 필요한 것을 훨씬 넘어 끊임없이 더 많이 갖는 일에 내몰린다. 이 책에서 말한 많은 주제에서 나는 세상의 상황, 즉 세상의 변화와 지금 세상에서 작용하고 있는 큰 영향력, 세상의 진화를 결정하고 세상의 전반적인 방향을 지배하는 큰 영향력을 말했다. 만약 당신이 자신이 원하는 것, 자신의 욕구, 자신의 두려움 등 자기 자신에만 여전히 사로잡혀 있다면 이 영향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자신에만 사로잡히면 답이 없다. 답은 삶과 재결합하는 것, 지혜, 암, 내적 방향과 재결합하는 것이다. 많은 사람이 세상사에 몰두하는데 이건 역시 흔한 일이다. 이것은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다. 당신은 내적 일을 해야 하고 외적 일도 해야 한다. 어느 시점에 이르면 더 이상 내적 일을 할 수 없으므로 외적 일을 해야 한다. 이것은 당신이 세상에 정말 필요한 것을 발견하여 그것을 충족시키기 위해 일한다는 뜻이다. 내가 세상의 거대한 움직임을 설명해 주었으니 당신은 세상에 필요한 것이 엄청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사람들이 내 부름이 무엇인가? 라고 물으면 나는 세상을 보라 라고 답한다. 사람들이 내 목적은 무엇인가? 라고 물으면 나는 세상을 보라 라고 답한다. 눈을 크게 뜨고 보라. 두려워하거나 비현실적으로 보지 말고 눈을 크게 뜨고 보라. 지구가 큰 공동체에 출현하는 것을 숙고해 보라. 환경을 회복해야 할 필요성을 숙고해 보라. 서로의 문화가 서로에게 스며드는 것을 숙고해 보라. 사회에 없어서는 안 되는 대단히 필요한 모든 것을 숙고해 보라. 어떤 것이 당신을 부르는가? 만약 사치와 즐거운 일에 빠지고 싶다면 당신은 안도감을 찾을 수 없을 것이다. 더불어 세상의 자원을 엄청나게 낭비하고 있으니 죄책감도 있을 것이다. 즐거움을 누리는 것도 괜찮고 재미있는 일을 하는 것도 괜찮다. 하지만 책임감을 잃지 말라. 당신은 세상에 공헌하기 위해 이곳에 왔다. 세상은 당신을 만족시키고 안전하게 해주려고 여기 있는 것이 아니다. 당신은 죽을 것이다. 그러니 이 삶을 의미 있게 경험하려면 무엇을 할 것인가? 더 재미있게 살 것인가? 더 많은 휴가를 보낼 것인가? 더 많은 물건을 살 것인가? 이렇게 할 때 당신에게 필요한 것이 채워질 것으로 생각한다면 당신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들과 함께 지내보라. 그러면 당신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확신할 것이다. 자연에서는 모든 것이 유용하다. 아무것도 낭비되지 않는다. 모든 것이 다른 모든 것에 공헌한다. 아무것도 허투루 쓰이지 않는다. 자연계에서 배우라. 자연과 재결합하라. 그러면 보일 것이다. 모든 생물은 생존과 안녕을 위해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 하지만 당신은 그 생물들이 자신을 위해 대단히 귀중한 것을 쌓아두지 않는다는 것을 안다. 세상의 모든 생물은 세상에서 취약하다. 그들의 보호 본능과 그들 스스로 마련할 수 있는 살집을 제외하면 그들은 세상에 취약하다. 그들은 세상과 관계를 맺고 있다. 돈이 좋다거나 나쁘다든가
즐거움이 좋다거나 나쁘다는 생각에 빠지지 말라. 이런 생각은 항상 당신을 잘못된 길로 이끈다.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라는 물음으로 돌아가라. 여기서 당신은 자신의 타고난 성향을 본다. 자신의 타고난 능력을 가늠해보고 세상에 필요한 것을 본다. 당신은 매우 단순하고 구체적인 일들을 해야 할 것이다. 어쩌면 그 일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관련이 없어 보일 수도 있지만 지구가 큰 공동체에 출연하고 인간 사회가 통합하는데 여전히 공헌하고 필요한 일들이다. 당신의 역할을 찾아 이행하면 당신의 성취를 찾을 것이다. 다른 길이 없다. 당신이 자신의 가치와 선물과 본성을 알고 싶다면 이것이 바로 그 길이다. 세상에서 벗어나 신에게 돌아가려고 초월적인 경험을 추구하려 하는 것은 길이 아니다. 신은 당신을 이곳에 파견하여 어떤 일을 하게 했지만 당신은 신에게 돌아가고 싶어 한다. 세상에 있다는 것은 단순히 탈출구를 찾아야 하는 감옥에 있는 것이 아니다. 당신은 이 세상에 오래 있지 않을 것이므로 당신의 탈출은 보장된다. 당신은 이곳에 영원히 파견된 것이 아니다. 당신은 어딘가에서 왔고 이 세상과는 매우 다른 어딘가로 돌아갈 것이다. 따라서 당신의 탈출은 보장된다. 하지만 여기 있는 동안 당신의 고향을 느낄 수 있는가? 치유되는 사람은 베푸는 사람이고 베풀 곳을 찾는 사람이다. 만약 당신이 베풀어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베풀 곳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는다면 당신에게 있는 것이 필요한 곳이나 필요한 사람에게 베풀기 시작하라. 그것은 당신이 베풀 궁극적인 곳이 될 필요는 없지만 출발점이 된다. 당신은 베풀면서 자신의 선물을 알게 된다. 궁극적인 상황이 올 때까지 기다리지 말라. 궁극적인 상황이 아니어도 너무 큰 비용이 들지 않는다면 베풀 수도 있다. 지금부터 베풀기 시작하라. 이렇게 하지 않으면 노이로제나 이기심에서 빠져나오지 못한다. 여기서 당신은 자신의 영광, 심지어 자신의 영적 복원을 위해 베푸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필요함으로 베푼다. 그리고 나면 자신이 진정으로 필요한 곳, 진정으로 베풀 수 있는 곳을 찾을 것이다. 당신이 장차 맞이할 미래에는 세상에 필요한 것이 더 많아지고 더 강렬할 것이며 지금 사람들이 공유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지구 자원을 어쩔 수 없이 공유해야 할 것이다. 그들은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유산과 자신이 아는 것을 서로 공유해야 할 것이다. 부자들은 더 가난해질 것이고 가난한 사람들은 훨씬 더 많은 것이 필요할 것이다. 사람들의 부와 관련하여 지금 당신이 아는 많은 불공평은 대부분 균형이 잡힐 것이다. 자원은 줄어들고 인구는 더 늘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개인이 큰 부를 갖는 것은 점점 더 부적절해질 것이다. 삶에서 당신의 역할이 후원자가 되어 부의 대부분을 기부하는 것이 아니라면 부는 부적절하고 점점 더 그렇게 될 것이다. 베푸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님을 잊지 말라. 베푸는 것은 당신을 필요로 하는 곳에 당신의 자원과 관심을 쏟는 것이다. 이것을 통해 안녕과 진보가 일어나고 당신의 베품은 원래 하려 한 것을 훨씬 초과하여 행해질 것이다. 베품은 정신 환경을 향상할 것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어 그들이 베풀고 자신의 비극에서 벗어나도록 할 것이다. 당신이 앞으로 맞이할 미래는 당신에게 점점 더 많은 것을 요구할 것이다. 이것은 당신에게 좋다. 물론 이 요구가 충족되지 않는다면 인류에게는 좋지 않다. 그러나 이것은 당신에게 좋다.
이것은 당신에게 당신의 진정한 가치, 진정한 의미, 진정한 능력을 복원하는 진정한 가능성을 제공한다. 미래에는 당신이 원한다고 그것을 모두 가질 수 없을 것이다. 만약 원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면 당신은 그것을 알 것이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그것에 전념한다면 아무도 덜어줄 수 없는 죄책감과 무책임하다는 느낌이 당신을 따라다닐 것이다. 너무 많이 갖는 것은 너무 적게 갖는 것만큼이나 좋지 않다. 왜냐하면 당신은 균형을 잃고 삶과 당신의 관계, 삶의 자원과 당신의 관계가 올바르지 않아 변화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돈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삶에서 진정한 목적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당신 주변의 세상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다는 뜻이다. 너무 많이 가지면 고통받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너무 적게 가져도 고통받을 것이다. 두 상황 모두 변화와 재조정이 필요하다. 당신 삶은 돈, 사람, 삶과의 관계에서 또한 이러한 범주에 포함된 모든 세부 사항에서 무엇이 옳은지 안다. 균형을 잃으면 재조정하고 재평가하고 자신을 새롭게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부자들도 가난한 사람들만큼 옹색하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들보다 행복할 가능성이 더 크다. 왜냐하면 부자들에게는 종종 다가갈 수가 없기 때문이다. 부자들은 자신에게 너무 많은 것을 바쳤고 너무 탐닉한다. 어쩌면 그들이 갑자기 극도로 가난해진다면 그들은 과거로 돌아가 자신의 삶을 다시 바라보고 진짜 필요한 것을 깨닫고 재평가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너무 많거나 너무 적게 갖는 것은 불균형을 낳으며 재조정이 필요하다. 불균형을 깨달은 부자는 자신의 자원을 베푸는 데 쓸 수 있으며 가난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베푸는 사람이 될 수 있다. 부자의 역할은 베푸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베푸는 사람이 되는 것 말고 부자가 될 이유가 없다. 만약 베푸는 사람이 되도록 당신이 설계되고 그것이 삶에서 당신 역할이라면 당신에게 많은 재정 자원이 필요할 것이고 그중 작은 부분은 당신의 일을 하는데 필요할 것이고 작은 부분은 당신의 즐거움과 행복을 위해 할당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자원을 사용하는데 가장 주된 초점은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고 그들이 베풀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왜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는가? 그래야 그들이 베풀 수 있다. 부자들이 베풀지 않으면 그들은 베품의 본보기가 되지 않고 결과적으로 그들의 삶은 타락하고 자멸하게 된다. 베품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며 여기에는 훌륭한 사례들이 틀림없이 많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베푸는데 엄청난 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그들은 엄청나게 현실적이고 학문적인 교육을 받아야 한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다른 교육, 다른 감수성이 필요할 것이다. 지성처럼 돈도 자원이다. 만약 돈이 현명하게 사용되고 올바른 곳을 향한다면 큰 영적 목적에 쓰일 수 있으며 이것은 돈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부여할 것이다. 실제로 전 세계 사람들 대부분이 돈과 자신의 관계를 조정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이 왜 이곳에 왔고 무엇을 성취하려고 하는지 알아내야 하기 때문이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명확하게 고정된 어떤 것이 아니라 점점 깨달아가는 과정이다. 당신이 자신의 현재 상황에 대한 진실을 발견하더라도 진실을 적용하려면 앞으로 나아가면서 조정이 필요함을 깨달을 것이다. 당신이 성취하려는 것에 따라 당신에게 필요한 돈이 어쩌면 더 늘어날 수도 있고 더 줄어들 수도 있다.
만약 당신이 병원을 짓거나 숲에 나무를 다시 심는다면 꽤 많은 돈이 필요할 것이다. 여기서 당신은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 기회를 주고 그들이 베풀거나 받는 것 모두에서 진정한 가치를 주장할 기회를 준다. 어떤 사람들은 그저 병든 사람들이나 죽어가는 사람들을 돌보기만 하면 될 것이다. 그들은 많은 돈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어떤 사람은 상담해야 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건물을 지어야 할 것이다. 아주 많은 예가 있으며 여기서 언급하기에는 너무 많다. 그러나 돈이 진정한 목적을 이루는데 유용한 도구라는 개념을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 만약 돈이 비현실적인 목적에 쓰인다면 돈은 비현실적인 의미를 가질 것이고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무력하게 하는 근원이 될 것이다. 돈을 제멋대로 쓰는 시대는 끝났다. 지금은 공헌해야 할 시대이다. 오직 공헌을 통해서만 당신은 돈과의 관계,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구축할 수 있다. 그러므로 돈은 진정한 목적을 표현하는 수단이다. 여기서 돈은 진정한 가치를 찾는다. 그러니 이 기회를 잡아 자신에게 현재 필요한 것을 가늠해보고 지금 당신이 성취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최선을 다해 알아보라. 이것은 단순히 희망사항이 아닌 삶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 그런 다음 실제로 필요한 돈이 얼마인지 알아보라. 여기에서 당신은 자신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이 일해야 하는지, 자신에게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 것이다. 당신이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이 요구하면 필요 이상으로 일할 것이고 그 결과 삶의 균형을 잃을 것이다. 때때로 당신은 중요한 프로젝트를 위해 돈을 벌어야 하고 일정 기간 그것을 위해 매우 열심히 일해야 한다. 하지만 그것은 그만한 가치가 있다. 여기서 문제는 그것이 어려운지 쉬운지가 아니라 맞느냐 하는 것이다. 여기서 삶이 당신의 안내자이다. 왜냐하면 당신 내면에서는 알 것이기 때문이다. 맞지 않을 때 당신은 그것을 느끼고 알 것이며 맞을 때도 당신은 그것을 느끼고 알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대조해 보려면 맞는 것과 맞지 않은 것 둘 다 접해 보아야 한다. 그러면 당신은 자신의 아는 이 큰 부분, 우리가 알미라고 부르는 당신 내면의 이 중요한 기준점을 감지하거나 느끼기 시작할 수 있다. 당신은 세상에서 잘못된 것을 많이 볼 것이다. 그것을 비난하지 말라. 그것이 당신 내면에 있는 앓음을 불러일으키도록 당신을 가르치게 하라. 맞는 것이 당신에게 영감을 주게 하라. 잘못된 것이 당신의 방향을 앓음에 다시 맞추게 하여 당신을 앓음으로 데려가게 하라. 세상에는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이 모두 있다. 둘 다 당신을 진정한 관계로 이끌 수 있다. 돈과 진정한 관계를 맺는 것은 다른 사람과 진정한 관계를 맺는 것과 같고 자신과 진정한 관계를 맺는 것과 같다. 만약 돈이 진정한 목적에 쓰이고 정말 필요한 것을 충족한다면 돈의 표현은 진짜일 것이고 돈의 가치는 확인될 것이다. 이것은 모든 종류의 관계에서 진실이다.